리플 XRP 10달러면은 시가총액이 800조 원을 찍게 됩니다.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XRP 600% 폭등설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는 인기 투표소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진짜 무게를 다는 저울이다.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언은요. 지금 비이성적인 과열에 빠진 가상자산 시장, 특히나 리플 XRP 투자자들이 뼈에 새겨야 될 진리 중에 하나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광기의 인기 투표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대비 600% 폭등하네, XRP 단숨에 10달러 다시 올라갈 거네, 15달러 갈 거네, 여러 가지 말들 뒤에서 희망찬 XRP랑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리플 커뮤니티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환상들에 대해서 자본주의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XRP가 10달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가총액은 무려 6,100억 달러, 웬만한 선진국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8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본들이 유입이 되어야만 됩니다.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유가를 위협하고 있고 또 기관들의 돈줄이 말라붙어서 대장주 비트코인마저도 숨죽이고 있는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과연 XRP 10달러, 15달러 돌파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이번 영상 통해서는 뜬구름 잡는 패로들에 대해서는 박살을 낼 예정이고 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시가총액과 관련된 큰 손들의 의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불안한 와중에 리플 XRP가 요즘에 이상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기세등등했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요. 지금은 2,000원 라인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치 상승 전의 숨고르기 단계 같은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XRP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대세 상승의 서막일까 아니면 추세 하락의 시작일까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XRP와 관련된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시한 자본 마크스라는 분석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차트 분석을 토대로서 XRP BTC 비율이 폭등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말씀드리자면 XRP 가격이 달러로 상승하는 것과는 별개로서 이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성능 자체가 뛰어나게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0.0001579 BTC, 이 달러로 XRP 기준 10달러 이상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남기고 있는데요. 현재 XRP BTC 가격 자체가 약 0.0000204 BTC니까요. 계산해보면 현재 가격 대비 600% 이상 상승을 한다, 이런 셈이겠죠.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크스 같은 경우는 먼저 중장기 차트 패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과거 10년을 돌아봤을 때 XRP 가격이 일정한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였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XRP BTC 비율이에요. 이 비율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 마크스에 따르면은 과거에 이 비율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XRP 가격은 달러로 570% 이상 폭등을 했었고요. 이 분석을 봤을 때 지금의 차트 구조가 과거랑 비슷한 모습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2018년부터 6년 넘게 내리막이던 이 저항선에 대해서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뚫고 올라섰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강력하게 누르다가 한순간에 튕겨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급락조차도 옛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런 기술적인 재시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지지선 확보를 근거로서 마크스 측에서는 XRP BTC 목표치가 0.0001579 BTC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값에 도달하는 경우 현재 대가 대비했을 때 600%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66,000달러 정도의 머물러 주기만 하면은 XRP 가격은 1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XRP USD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봐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약 10년 동안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것도 한 바퀴 돌고 나서 거짓 폭락, 이 값이 잠깐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일종의 함정 패턴이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큰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7년 그리고 2021년 초 랠리가 그랬었고요. 또 한 번은 0.5달러 부근에서 2달러까지 상승하고 나서 최고가 3.8달러 부근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마크스 측에서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이때 상승도 이 패턴의 재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1.28달러 부근에서 하락 자체가 실제로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XRP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뛰고자 하는 사람이
점프 전에 굽혔던 다리처럼 일시적으로 낮아진 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에 대해서 확장 지표를 적용했을 때 중장기 목표치가 15달러에서 18달러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크스가 첫 번째 목표를 15달러, 경우에 따라서 최고 18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최고 21달러에서 99달러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이 공식적인 중심 목표는 15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XRP 가격을 모두 합친 시장 가치는 830억에서 850억 달러 부근인데 가격이 만약에 10달러가 된다. 그럼 6,100억 달러 정도로 부풀 거고 15달러가 된다. 그러면 9,150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큰 기업들이나 수십 개 국가들의 돈을 합친 것보다도 큰 액수라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99달러까지 달성한다라는 거는 마크스 측에서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오를 거다. 이 오랜 기간 정선을 뚫었고 거짓 폭락 패턴이 준비되었다라면서 호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꿈만 같은 상황이지만요.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궁금하죠. 그 다음으로 XRP를 억눌렸던 이 규제 그렇기 때문에 XRP를 현재 억눌러 왔던 규제 이슈들 그리고 펀더멘탈의 변화를 보면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XRP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여러가지 기술적 분석 외에도 뒷받침하는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2020년 12월 이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이 시작이 됐었고 미국 SEC 같은 경우는 리플 XRP에 대해서 증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주요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철회하는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23년 7월 이 뉴욕의 연방법원 측에서 부분 판결을 내렸죠. 여기서는 XRP가 관련된 승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에게 직접 판 것은 증권이고 자동 매매로서 거래소에 나간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즉 알고리즘으로 돌아간 매매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XRP 리플 측의 부분 승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사례였었죠. 판결 이후에 XRP 가격은 당연히 급등을 했었고요. 이 규제 리스크가 줄었다라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2024년 같은 경우는 XRP에 상당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무려 가격 자체가 0.5달러에서 2.2달러까지 급등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리플사 측에서도 브라질, 멕시코 포함해가지고 전세계 은행들과 협력하면서 실제 사용량을 늘려버렸고 또 그 결과로서 수년 동안 계속된 XRP BTC 하락선을 깨면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024년 8월 이 법원 측에서는 기관 대상 판매 관련 부분에서 1억 2,50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명령하면서 이 벌금 이슈의 기준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25년부터 이 현재까지는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엄청난 반등이 있었었죠. 사실상 SEC랑 관련된 이 소송 이슈 같은 경우는 종결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고 그리고 오늘 XR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투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XRP도 어쩔 수 없이 약세 국면에 처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리플 XRP는요. 법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상황이고 기술적인 반등이 왔었고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이 자본 마크스가 말한 저항선 돌파 제시험들이 왜 여기서 나온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 모두 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반대 의견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마크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XRP 리플이 마치 하늘을 뚫고 상승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회처럼도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의문점이 많다는 거. 여기서 다른 시각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엔 측의 의견입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엄청난 유동성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 주기상 고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느린 암호화폐 약세장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수도를 공급했던 도시의 상수도가 줄어드는 이런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과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엔 측에서는 알트들이 반짝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차트도 많은 알트들이 과거보다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이어가는 이 우하향 추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한 가지 큰 난점은요. XRP의 엄청난 시가총액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 600% 급등 자체가 현실화되려고 한다면요, 엄청난 시장의 자금들을 흡수를 해야 돼요. 현재 XRP 최대 발행량이 약 1000억 개 정도죠. 그 중에 610억 개 정도가 시중에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830에서 850억 달러나 되거든요. 근데 XRP가 10달러가 된다. 그럼 시가총액이 6100억 달러가 되고 15달러면은 9150억 달러가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하기 힘든 숫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가총액 9천억 달러가 이 세계 상위권 글로벌 시가총액이라거나 웬만한 선진국의 1년 예상과도 맞먹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를 XRP라는 이 한 가지 알트코인이 그만한 자금을 끌어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높은 허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XRP 99달러까지 상승을 하려면은 그 시가총액이 무려 5조 달러, 10조 달러에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미국,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국가 지갑을 전부 다 합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 자체가 멋져 보여도요,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자 한다면은 여태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막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예를 들면은 달러 패권 자체가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또 가능한 일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XRP 자체의 이 수익 창출 구조 문제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 어떻습니까? 스테이킹, 이자주죠. 디파이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산을 맡겨두면 이자가 붙어서 계속 돈이 쌓이는 시스템인데, XRP는 아직까지 이자 받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물론 국경 간의 결제라거나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형 교량통으로서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돈을 오랫동안 묶어두고 싶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거. 예를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테이킹이 없이 6년 동안 최고 10배 커질 수 있다. 이런 명분만으로는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이 경쟁하는 중에 큰 수익을 낼 만한 동기가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시경제 환경들이랑요, 토크노믹스 발행량 구조까지도 봤을 때 단순하게 차트 기술적인 분석만 믿고 XRP 가격 10달러 돌파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과정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면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가총액에 대한 착시. XRP 100달러 간다라는 말에 흥분을 하고 있지만 이 말에만 흥분할 뿐이지 여기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본 규모,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통 알려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도 별로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생존자 편향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시장 자금이 이제 지금 폭등 직전이다, 이런 시나리오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도 차트가 비슷하다면서 큰 상승 예고했던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근데 전부 다 실패해서 상장 폐지됐거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남았던 프로젝트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착각이고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인터뷰만 보고 나도 복권 사면 당첨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페어 차트에 대한 착각입니다. XRP 비트코인 600% 상승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오해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가 조금 덜 빠져서 비율이 올라간다면은 그 600%라는 수치가 상대적인 비율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의 가치는 둘 다 떨어진 상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뒤로 한 발 물러서면은 앞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위치일 수 있겠지만요. 사실 둘 다 한참 왔던 원점에서는 멀어진 것과도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보 비대칭과 리스크 전이 파트가 있어요. 이 현실에서 대규모 자본들, 기관들, 고래들, 개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초에 어떻습니까? 과도한 레버리지를 걸어놓고선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강제 청산시키면서 대중이 뛰어들 때는 큰 손은 빠져나갔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가지 함정들을 피하고자 하신다면은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극적인 낙관론들, 이런 것들만 맹신하시기보다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리고 그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여러가지 상반된 이야기들이 충돌하고 있고, 한 개는 낙관론이고요, 또 한 개는 냉정한 현실이겠습니다. 규제가 해소되고 기술적인 돌파가 나오면은 XRP 600% 상승하는 이 드라마틱한 사이클에 기대되는 흥분되는 전망이 존재하고, 반면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가 불안하죠. 이 기관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진 부분들, 그리고 여러가지 뒷받침한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만한 실질적인 자금 유입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여러 가지 신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특정 어떤 분석을 진리처럼 믿으시기보다도 다른 지표들과 함께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황 뉴스,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유럽 거시 경기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책 같은 이런 거시 변수들이 바뀔 때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미리 짜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만이 이번 2026년 시장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XRP가 정말로 600%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공유해 주시면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이 예측들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들, 투자 전략들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결국에 이 시장을 짧게 보면 불안감만 커지고요. 또 길게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몇 개월 동안 시장이 조정 하락을 받다 보니까 코인 시장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되는데요.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등은 또 약해 보이고 시간만 길어지는 뭐 이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시장을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넓혀가지고 보면은 또 다른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시장이요 계속 하락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너무 가파른 상승이란 게 있었고 또 여기에 맞는 조정과 정리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느낌일까요? 이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장을 지켜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기준 봤을 때 1000만 원도 안 하던 시절, 리플 200원, 300원 하던 시절들 떠올려 보면은 지금의 가격대 자체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큰 상승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영역인 거고, 다만 우리가 최근에 눈에 보이는 차트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 뿐이고, 최근 몇 개월이 좋지 않으면은 그 기억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흐름보다 현재 구간만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 또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 투자 심리라는 게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틀을 잡아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누군가는 끝났다라고 느끼고요. 또 누군가는 조정 구간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시장을 놓고도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등락에만 집중하시기보다도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길게 보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어렵다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러려니 다시 상승하겠지. 나는 뭘 준비할까 생각하면 또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많은 비중보다는 적당한 비중 활용하면서 알트 단기 종목들 병행하기도 좋은 시장이고요.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평단 낮춰나가기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가져가고 보유하고 살아남을 거라면은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인 거고, 이 시장이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요. 다만 이런 흐름들을 짧게 잘라서 볼 것인지 길게 이어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 심리와 선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